저기 정화된 몸을 갖다 그대로 카페에서 쓰다가 여기에 가지고 트라우마가 있는 육신을 갖다 쓰면 어떻게 해요? 감당을 못 해요. 이제 그 숙제를 위에서부터 이게 좀 풀어놨으면 그게 가능해. 밑에 내와서. 근데 누구 왔나?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 왜? 내가 이제 고난의 뒤에 이제 저기 내가 마라톤을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마라톤 훈련을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완주하는 훈련을 계속 했던 거야. 천신계에서. 문명이 월체를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하계에 내려와서 진짜 이제 네 두 발로 뛰다니까 뛰어져? 안 뛰어져. 마치 영도 똑같아요. 영도 그 숙제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트레이닝 훈련이 된 상태에서 하계에 내려왔을 때 그게 가능해. 안 그러면 그냥 무식에 휙 쏴요. 그냥 그 숙제 더미에 깔려 뒤져요, 그냥. 이게 첫 번째 요인이에요. 너무 깨끗한 저기였기 때문에 숙제거리가 없기 때문에 저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는 차원 도약이 안 돼. 너무 깨끗한 몸에 숙제거리가 없기 때문에 성숙이 안 돼. 내 실력이 안 늘어. 그걸 갖다 그걸 갖다가 이제 성숙화 단계라고 해, 이제 이걸. 성숙이 안 돼. 왜 숙제를, 할 거리가 없으니까. 두 번째 요인. 에고적인 부분이에요. 예전에 말지만 천신계 에고는 굉장히 착해요. 선해요. 하계는 어떻게 해요? 이게 굉장히 사악함이 그지없어. 이게 경서에 그런 말이 다 있어요. 지상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사악하기가 그지없고 뭐 육신으로 죄를 짓고 뭐 마음으로 뭐 이렇게 이 경서에 이게 좀 두리뭉실하게 한 게 많아요. 그게 그거야. 천신계에서 봤을 땐 이제 그런데 하계에서는 이해를 못해. 문명도 발달 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갖다 영으로 받은 사람이 이게 이원갑이다 하고 이제 써내놓은 게 애매모호하게 써놓은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서야. 그래서 경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통찰을 해야 돼. 그러면 경서들이 이거 진짜 잘못된 게 많다는 게 이제 딱 느낌이 와. 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걸 접근해야 돼요? 왜 접근을 해요? 이거 머리가 좀 생각이 이상하게 들어와. 이게 의식 공격이 들어.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에고적인 요인이 있어요. 자, 천신계 에고가 굉장히 이게 선해. 착해. 말 듣는 데 잘해. 영의 말을 잘 들어. 근데 하계는 어떻게 해요? 사악하기가 그지가 없었지. 어느 경서의 말을 빌리자면, 사악하기가 그지가 없어. 그냥 사악하기가. 그 상태에서 하니까 이제 안 돼. 근데 이 사악하게 그지없는 에고들을 갖다가 얘네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을 시키고 같이 얘네들을 이게 다스려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내 영이 내 참나, 내 본성, 불성이 어떻게 해요? 성숙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국에 가까워져요. 무국에 가까워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천신 쪽에서는 일단 깨끗한 유전자를 정화된 깨끗한 유전자를 쓰기 때문에 삶 자체는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어떻게 행복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숙제거리가 없어. 그래 에고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에고 백성들을 다뤄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뤄내는 과정에서 내가 공덕을 짓고 이게 내가 성숙하면서 차원 도약을 해요. 차원 도약을 하면 원래 예전에 우주에는 두 가지를 보고 이게 차원 도약을 시켜요. 첫 번째가 뭐냐? 무국에 가까운 상태. 그 두 번째가 뭐냐? 공덕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보고 차원 도약을 하는데 나중에 공덕이 큰데 얘네들이 이게 좀 별로야. 이게 성숙이 덜 돼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7차원으로 차원 도약했다가 얘네들이 막 하계에 있는 생명이나 인간들을 갖다가 막 괴롭히는 거야. 그걸 즐기는 거야. 그래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7차원으로 넘어가는 그 커트라인을 굉장히 높게 쳐줘요. 그 공덕을 쳐도 어지간히 공덕이 크지 않고선 차원 도약을 못해요. 그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주파수 때 여기 요 정도에만 돼도 7차원으로 도약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요 정도 돼야 이제 7차원으로 할 수 있게끔 우주의 법을 바꿔요. 예, 너무 빨리 이게 7차원으로 도약을 시키니까 우주에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6차원에서 7차원 사이가 막힌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차한 존재들이 천신계뿐만 아니라 하계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인대까지 이게 잘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신계에서는 어떻게 냐 이게 다 구차원 존재들이 다 만들어 오고요. 구차원 존재들이 보니까 이제 얘네들 에고나 얘네들 갖다가 이제 끄달려 다니고 에고 무식에 끄달려 다니까 얘네들 갖다가 처단을 못해. 그래서 옆에서 도와줘야겠다 해가지고 구차원 존재들이 들어와서 일단 제 발명품을 뭔가를 만들어요. 뭐야? 에고를 갖다가 정화시키는 기계를 만들어요. 굉장히 오래, 태양계가 형성되기 아주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게예요. 그럼 천신계에서는 그 기계를 써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기계를 쓰면 어떻게 하냐? 에고들이 있잖아. 사악한 에고들이 있어. 사악한 에고들이 있으면 다 거기서 죽여요, 이거를. 이게 현상계에서 보면 이게 지구가 우리의 몸이라고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게 보면 이게 기가 막힌 발명품이 하나 나왔어. 이게 지금 실전 배치됐어요. 일명 솔라. 예전에 우리가 아키라는 그 애니메이션 보면 그 상상 속에 병기가 있죠. 그러니까 솔을 가동하면 이게 인공위성에서 레이저 빛을 쫙 쏴가지고 아키라를 죽여버리죠. 그게 실제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애니메이션이 나왔을 때는 그건 상상 속의 무기인데 지금은 실전 배치된 무기에 실제 있어요. 그게 일명 그 솔라라고 해요. 솔라. 이게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 이 에고를 이게 타악한 에고들을 죽이는 기계가 있어요. 이게 마치 이게 지구의 지금 문명으로 보면 이게 솔라라는 기계가 있어요. 이거 진짜 똑같아. 와, 이거 보고 원리가 똑같아요, 진짜로. 어떻게 하냐? 사악한 에고들을 태워 죽여버려요, 다. 그러면 얘네들이 에고를 갖다가, 에고들이 움직이면 주변에 파동이 틀려요. 그럼 그 주변 일대 갖다가 다 싹 태워 없애버려요, 레이저로 해가지고. 이게 파동 레이저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거기 그 부분, 딱 그 점 부위만 딱 태워 다 죽여. 그 사악한 에고들을 그렇게 죽여버려요. 이것도 일종의 수행이에요. 천신계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이게 마치 그 기계를 설명하려면 이 지구가 우리의 몸이야. 그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에고들이야. 모든 생명체들이 다 에고들이야. 자, 나도 에고고 저도 에고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에고, 동물도 에고, 각 객체적인 동물도 되고 식물도 에고야. 자, 이 에고 세상이야. 이 지구라는 에고 세상이 있어. 근데 여기서 사악한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애들이 하나씩 나와. 이게 경서에도 다 그때로 나와. 히틀러 같은 애들이 나와. 그럼 히틀러 같은 애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얘네들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태워 죽이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자, 히틀러 같은 애들이 나오면 이게 딱 모두 고통받고 지구도 고통받고 모든 생명들이 다 고통받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천신계에서 히틀러 같은 애들이 이게 판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신계에서 얘들을 이게 죽여. 천신계에서 지구가 가이아가 죽여요. 그걸 심판을 해요, 가이아가. 근데 그 권한을 인간들한테 주기도 해요. 그게 일종의 핵이 나온 것도 그래요. 어느 사악한 집단을 갖다가 심판을 할 때 그 안에 에고들끼리 스스로 심판하게끔 내려준 기술이 일종의 핵이에요. 한 번 나왔죠. 일본이 한 번 두드려 봤죠, 그거를. 미국한테. 이제 그것도 있고, 그건 이제 집단적인 에고를 있고, 에고 하나를 정밀 타겟에서 죽여야 돼. 핵은 한 나라나 도시가 완전 초토화돼서 무고한 사람까지 같이 죽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애가 있어. 나쁜 애가 있어. 히틀러 같은 애를 갖다가 정밀 타겟에서 죽여야 돼, 걔만. 다른 사람 놔두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정밀 타겟에서 죽이는 그 병기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한 대밖에 없어요, 이게. 일명 솔라라고 해요. 어떻게 아세요? 예전에 그 전쟁이나 그 병기 다큐멘터리 보면 나와요. 실제 이게 상상 속의 무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실전 배치된 무기. 우리가 공상 영화에서는 막 무기들 있죠. 예전에 우리 보면 레이저를 찡 쏘면
막 이게 몸에 스윙 하면서 레이저 하면서 스윙 하면서 쥐잉 하면서 쥐잉 두동강이 나는 그 레이저 무기지. 예전에 상상 속의 무기였죠. 근데 지금은 있어요. 다들 아시잖아. 쥐잉 쥐잉 해요. 그거예요. 이게 소울이라는 저기인데 이게 마치 이게 소울하고 또 비슷해. 히틀러 같은 에고가 있어. 그럼 얘를 갖다 어떻게 정밀 타겟해서 죽여. 이게 소울이라고 해. 쏠 것 같아. 근데 그게 미국에서 이걸 저기 관리를 해, 참고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테러리스트나 이게 저 오바마 같은 애들 있잖아. 오바마 같은 애 정밀 타겟에서 죽여. 그럼 얘들을 갖다 인공에서 발견을 하잖아요. 그럼 인공에서 발견하면 어떻게 하냐면, 쏠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쏠이라는 인공위성이 있어.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레이저를 쏴요. 빛을 쏴요. 빛을 응축해가지고 빛을 쫙 쏴요. 그러면 이게 대기 상태가 맑은 날이 있어요. 구름도 안 끼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빛이 누가 알나? 그 빛이 여기까지 뚫고 내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금 이거 그냥 산화해요. 강한 빛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타 죽죠.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개미들 돋보기로 한 번씩은 다 태워 죽여본 적 있죠? 어, 그거 똑같아요. 돋보기 원리와 똑같아. 이만한 돋보기를 가지고 빛을 갖다가 쫙, 이걸 갖다가 응축시키면 개미 시커멓잖아. 또 검은색이라서 잘 타. 개미를 갖다가 이렇게 두면 개미가 막 타 죽죠. 다 한 번씩 안 해봤나요? 개미들 한 번씩 태워 죽인 적 없나요? 돋보기로? 큰 돋보기로 하면 개미들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 개미들 왔다 갔다 해.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딱 이렇게 비치면 빛이 운축되잖아. 그럼 어때? 운축되면 거기에 하면 막 개미들 태워 죽잖아요. 안 해봤어요?